우리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락장에서 욕심을 내서 그것을 뭐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겁한 돈이라면 비겁한 시점에 약간 부정적인 말로 쓰이지만 그 시점, 그러니까 대세 상승 사이클에 편승을 하자라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시드가 저도 투자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네. 뭐 뒤에 이제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쓰긴 네, 썼지만 네. 그때 소비가 소비에 대한 개념도 잘 잡혀 있지 않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소비가 정말 뭐 한겨울에 뭐 뚜껑 열고 달리는 뭐 스포츠카 타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나 뭐 이렇게 버니까 이렇게 해도 돼. 뭐 나는 뭐 이 정도를 버니까 이렇게 써도 돼. 사실 그랬으면 안 됐죠. 사실 미래를 생각했으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후회를 하는 게, 이제 투자를 하려고 막상 시작을 하니까 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다 모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도 미리미리 잘 좀 생각을 해뒀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네.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정규 교육에 그게 필요해요. 네. 경제 교육이 앞으로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도 뭐 이렇게 한겨울에 이렇게 뚜껑 없는 차 몰면서 그 고향감과 정신적인 만족감을 한때 또 하차감과. 즐기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또 어딘가 남아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 차는 땅에 싶네요. 굴리는 순간 반값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그걸 더 따지게 됩니다. 아, 맞아요. 저 오늘 양말 신고 나왔는데 뒤에 펑크가 났더라고요. 펑크. 예. 저는 타이어가 아니라 양말에 펑크라는 표현을 좀 할게요. 예. 네. 빵꾸가 났는데 네네. 그냥 신고 왔습니다, 진짜로. 예. 네, 뭐 어때요? 좀 이제 그죠? 예, 이제는 네. 뭐 그런 소비에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고 네. 예,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비겁한 돈이 뭔가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제목을 비겁한 돈이라고 어. 하셨을까? 네. 비겁한 돈을 추구하고 비겁한 돈을 찾는 법에 대해서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비겁한 돈은 무엇일까요? 비겁한 돈이라는 의미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직장에 다녀야 되고 저 역시도 방송을 해야 되고, 뭐 가정주부분들은 이제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육아도 하셔야 되고 누구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락장에서 욕심을 내서 그것을 뭐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겁한 돈이라면 비겁한 시점에 약간 부정적인 말로 쓰이지만 그 시점, 그러니까 대세 상승 사이클에 편승을 하자라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는 이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투자의 거의 초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러니까 저도 뭐 포함입니다.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이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는 누군가가 박수를 치고 있을 때입니다. 거의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테슬라가 1000슬라를 넘었느니 뭐 네. 정고점 돌파 1200달러 돌파 막 이런 거 나왔을 때고, 서울 아파트가 몇 퍼센트의 상승을 뭐 역대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였을 때 기사가 났을 때 그걸 접하게 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뭐 모든 투자물이 다 그래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네. 비트코인은 뭐 800달러 올해 정고점 또다시 돌파하나 이런 글들을 보면 그 마인드들이 나잖아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살까 했었는데 왜 그쵸, 안 그쵸. 샀지? 막 이러면서 라면. 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돈을 또 벌었대요. 네. 그럼 또 더 조급해지죠. 맞아요. 거긴 축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축제는 이미 우린 정보도 없었고 거기에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거긴 축제가 이미 벌어졌어요. 근데 초대를 못 받았어. 예, 초대를 못 받은 겁니다. 왜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기, 그러니까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그들의 오늘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어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들에겐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장도 받고 그 축제에 가서 즐기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오늘만 보고 있고 어제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그 축제에 우리는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 축제를 축제를 한대 이제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이제 술 다 먹고 떠나죠. 예, 술 다 먹고 떠나고 남아 있는 분들은 아직 정리를 못한 숙취에 시달리는 분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가서 술값 계산해주고 나오는 거죠. 예, 이미 다 축제는 그들이 즐겼던 것이고 그 축제 즐긴 값을 거기는 이제 술도 떨어지고 사은품도 다 나눠줬고 그 나머지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 기간을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그 대세 상승기 그 초입 구간의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저는 비겁한 지점, 비겁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점을 어떻게 뭐 이제 해 나가는 것은 이제 본인의 이제 어느 정도의 역량이나 공부의 능력이나 이런 걸 키워가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축제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 평범한 우리들의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가 불을 얻는다는 그 기회를 잡는 자와 못 잡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게 비겁한 돈인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좀 너무 횡설수설하고 있는 아니요, 거죠. 되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재밌었어요. 재밌게 아, 잘 예.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해가 잘 됐어요. 아니 왠지 약간 좀 이게 계속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희 아버지 같기도 하고 막 아니, 이런 저희 느낌이. 다 꼰대여가지고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면 되게 네. 그 시점, 그러니까 투자에는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되게 곳곳에 이렇게 녹여서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퇴사한 시점을 자꾸 이제 떠올려 보게 돼요. 2014년에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야, 어떻게 또 타이밍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시점에 딱 나오셨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또 운으로 또 작용한 것도 되게 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해야겠죠. 뭐 김홍열 네. 소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운이 어느 정도도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 쉽게 이렇게 그 약간 꿈틀꿈틀 될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라는 그 지점인데 저는 그 비겁한 지점을 저의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전 2번 만났거든요. 언제 네. 만나신 거죠? 2016년에 서울 아파트에 관련된 투자였고 네네. 근데 2020년 3월부터 주식 투자를 좀 미국 주식을 이제 네, 그때부터 네,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이너스 10%가 주식 쪽은 마이너스 10%가 날 때마다 이제 말뚝을 박는 형식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2014년도에 나와서 6개월 동안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되면서 방에서 이제 그때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살던 때니까 온갖 고민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을 때 예.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 경제 관련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뭐 다들 너무 유명한 책이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네, 이제 네. 근데 처음에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이게 돈의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이거를 뭐 대출하고 근데 한 3번 읽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눈에 좀 들어오는 거예요. 수익 구조. 그러니까 뭔가 자본을 벌어오는 소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 연관 이제 서적들을 다 찾아보게 돼서 그때 당시 읽었던 책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걸 이제 현실로 좀 적용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휴학을 했어요. 왜냐면 대학원은 이제 원론을 배우는 곳이었고 너무 뭐 경제사 이런 거 너무 게임이로 너무 재밌고 좋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기에는 그러니까 이 조급함과의 싸움인데 이 투자라는 게 당장 여기에 하기에는 좀 너무 마음이 아팠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실 등록금이에요. 등록금이니까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금융계에 계신 분들은 등록금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저는 생돈이 지금 제가 벌어놨던 저희 시드머니를 계속 내야 되니까 휴학을 해야겠더라고요. 일단 휴학을 하고 책을 읽는 대로 한번 좀 행동을 해보고 지금 현실에 이제 대입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모든 투자물에 대해서 다 보기 시작했어요. 뭐 해외 뉴스까지 이제 다 찾아보고 뭐 야후 파이낸스부터 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경제 뉴스를 하루에 1000개씩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도전해서 들어갔더니 막 그런 것도 봤거든요. 옥수수 대두 가격 막 이런 거. 맞죠. 원유부터 시작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게 좀 어떤 흐름이 가고 있고 잠깐 기후 변화가 오면 뭐 좀 대두 가격이 좀 상승하고 뭐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에 대입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 부동산을 한번 우연찮게 봤는데 아니 멀리서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봤는데 이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가 제가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가 4억 4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은 한 6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여기 서울의 중심이고 용산이고 강남 아파트 가격도 살펴보고 뭐 그때 당시 이제 꿈틀꿈틀댔던 이제 마용성 이쪽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됐죠. 근데 제 생각보다 너무 눌려 있는 기간도 길었고 너무 좀 오랫동안 가격이 변동이 없네라고 하고 이제 그 가격들을 슬슬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갑자기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대선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제 방향까지 가게 되니까 지금이 비겁한 지점일 수 있겠다. 네, 지금이 비겁할 수 있는 그 지점일 수 있겠다 해서 저의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그때 몇 군데에 투자를 했어요. 몇 군데. 예, 그때 몇 군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첫 투자, 저의 인생의 첫 투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저는 비겁한 시점이 언제 오는가 그거 어떻게 초보가 알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네. 그건 2부에서 저희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